야간에 소아 응급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뺑 이 병원 저 병원 돌다가 죽는 게 결국은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방에는 의사를 못 구해서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의사를 안 늘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공의들도 근무 시간이 길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전공의 숫자를 늘리자 반대하고, PA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의과대학 정원을 못 늘리게 하는 의사들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게 아니고 더 키우려는 주장인 거죠.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 그런 의사를 이제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의사협회가 이게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정말 국민과 의료를 걱정하는 거라면 정원을 늘리면서 의료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게 맞지, 의과대학 정원만 늘려봐야 소용없다는 주장으로 못 늘리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니까요. 의사협회가 하는 주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관련 대책, 지방의료 붕괴에 관련된 대책이 부족한 것을 핑계로 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못 늘리게 하려는 주장인 거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게 아니고 더 키우려는 주장인 거죠. 전공의들도 근무 시간이 길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전공의 숫자를 늘리자,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전공의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반대하고, 외국에서는 옛날에 의사가 하던 업무들의 일정 부분을 숙련된 간호사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PA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자기 일은 많다고 하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에도 반대, 의사 일을 대신해줄 다른 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에도 반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공공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들은 월급이 일정하니까 일이 많아지면 의사 숫자를 늘려야 내가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늘려달라고 하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도 인구가 고령화되고 점점 중환자가 많아지면서 의사들이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의과대학 정원을 못 늘리게 하는 의사들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OECD 대비 의사 수가 한 3분의 2인데요. 한의사를 빼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한의사가 물론 어떤 특정 영역에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응급환자, 중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한의사들이 큰 도움을 못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OECD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절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거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이고요. 전체 전공의 정원 중에 피부과 성형외과의 전공의 정원은 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어난 과대학 정원이 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갈 수가 없고요. 설사 이제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하고 피부과 성형외과를 실제로 나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피부과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기 어려워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당연히 피부과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겠죠. 기피과라고 불리는 과들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일하는 만큼 보상이 안 따라오기 때문이거든요. 일이 힘든 걸 줄여주려면 병원이 기피 과목의 의사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24시간 365일 응급환자, 중환자를 봐야 되는 과의 경우에도 당직을 설 수 있는 최소 인원에 확보하도록 하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은 최소의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병원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제 건강보험의 진료비 수가를 올려주면 되고요. 그렇게 올려준 수가의 일정 부분이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에게 돌아가도록 정부가 조건을 걸어서 수가를 올려주면 되는 문제죠.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너무 적어서 의사의 몸값, 인건비가 지금 너무 올라가서 그게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한 1.5배쯤 늘리고 늘어난 의사들이 OECD의 평균 수준으로 월급을 받고 수입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 원쯤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의사 수가 늘어난 효과보다 의사의 수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OECD 수준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의사 수가 늘어나서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의사가 계속 부족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지금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의사의 월급 수입이 앞으로는 더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이어서 교육 환경이나 다른 생활 환경이 서울이나 수도권만큼 좋지 않아서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방의 의사들이 잘 안 가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서울에 있는 병원의 수준이 지방에 있는 병원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병원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방에 좋은 병원을 만드는 거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강릉 아산병원인데요. 강릉은 전국에서 입원 환자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의료의 질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좋은 병원이 있고,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좋은 의사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지방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안 간다, 좋은 의사들이 절대로 안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주장이고요. 지방에도 좋은 병원을 세우면 의사들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게 강릉 아산병원이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하고 의사 수의 비교,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2035년까지 우리나라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한 추계 결과,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의사를 메꾸기 위해서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등등을 계산해 보면 종합적으로 적어도 2,000명에서 한 5,000명 사이를 늘려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의사 수를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35년까지 100만 명쯤 줄어드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0만 명이 늘어납니다.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한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의 5배 이상이거든요. 의사협회가 인구 고령화의 효과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만 언급하는 거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충분한 수의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건강보험에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중환자, 응급환자를 보는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 그물망 같은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시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을 하는 병원이 1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을 고려해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수요에 적절한 병원의 숫자는 70개밖에 안 되거든요. 수요 대비 공급이 2배 반쯤 많은 거죠. 지금 현재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병원당 2~3명밖에 없는데 병원을 70개로 줄이면 한 병원에 의사가 6~7명씩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간에 당직을 충실히 설 수 있게 되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큰 병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거의 모든 중증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병원의 공급 또는 병원의 기능을 환자의 수요에 맞게 지역적으로
따로 계획해서 배분한 게 아니고 그냥 병원이 하고 싶으면 어떤 진료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소위 시장이 굉장히 무정부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 의료의 공백, 의료의 질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적정한 숫자로 병원을 줄이고 거기에 환자와 의사를 집중시켜야 되는 지방의 의료체계의 붕괴 문제는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 2차 병원, 동네에 있는 의원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이제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역 출신을 많이 뽑아야 되고요.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이거든요. 졸업해서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방의사는 점점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것을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 특히 국립의과대학의 그 정원을 배정하되 자기 병원의 몸집을 키우는 데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병원이 지역에 있는 여러 필수 의료를 하는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늘어난 인원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이렇게 해야 지역에서 일할 질 좋은 양질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파업 때문에 피해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의사들도 제대로 치료 못 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생각하면은 밥그릇 지키고 몸값 올리기 위해서 환자의 생명과 고통을 볼모로 파업을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